네, 반갑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김천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식약처와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식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증제도 이름은 식품안전국가인증제입니다. 식품안전국가인증제가 뭔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차근차근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는요, 국내 업계에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다가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식품 방어, 식품 사기 등 GFSI가 요구하는 요구 사항을 추가한 한국형 식품 안전 국가 인증 제도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고요. 지금 수출 업체가 또한 가장 어려워하는 수출 상대국의 어떤 규제라든가 식품 기준, 표시,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상대국의 규제를 수출 전에 미리 상담을 하고 검사를 해서 정부 증명서를 발행해주는 수출식품 안전검사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식품안전국가인증제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것은 이제 한국형 식품안전인증제도 두 가지를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국형 식품안전 국제인증제도입니다. 현재 이제 국내의 이제 식품안전 인증 제도는 해썹입니다. 해썹이고 19년 기준으로 식품의 경우에는 13,000건, 약 축산물의 경우에는 약 12,000건 정도가 인증이 돼 있고요. 식품의 경우에는 06년부터 어떤 품목별로 의무 적용을 계속 추진해 왔고 14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사실은 빵이랑 과자, 캔디 등 한 8개 품목에 대해서 의무 적용을 추진해 왔는데요. 마지막 단계였어요. 올해가 마지막 단계였는데 이제 사실 코로나19에 의해 가지고 13년 매출액 기준으로 1억 원 미만, 그리고 종업원수 5인 이하인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유예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에는요, 지금 2단계를 적용하고 있고 가축 사육업, 그다음에 유통업, 사료 등 해가지고 지금 올해 12월까지 약 매출액은 16년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5억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12월 달 시행을 했고 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모든 업체에 대해서 24년부터 완전히 의무 적용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요, FSC 22,000, 그 BRC, IFS, SQF 등 민간 인증 교육이 많고요. 그 외에도 캐나다 해썹, 중국의 해썹 등 이제 정부가 인정한 인증 규격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요 규격들은 국제식품안전협회가 인정하였거나 기술 동등성을 인정받은 규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인증 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의 수출 업체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유통업체,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 등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GFSI가 인정하는 인증 규격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설명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출 안전국의 민간 인증 규격을 취득하는 이제 업체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17년에는 FSC 22,000 기준으로 약 117개가 있었는데 19년 기준에는 888개로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업체의 경우에는 국내의 해썹도 받아야 되고, 또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민간 인증 규격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을 조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한국형, 그러니까 해썹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해썹에다가 식품 경영 시스템, 식품 사기, 식품 방어 등을 포함한 한국형 인증제도를 개발을 하고, 이 인증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GFSI와 기술 동등성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단기적인 계획과 중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데요. 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간략한 추진 일정입니다. 우선 이제 GFSI가 요구하는 어떤 평가 기준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뭐 현재 해썹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썹 기준은 그대로 있지만은 새로운 경영 시스템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있고, 현재 초안이 좀 많이 만들어졌지만은 21년까지 이 평가 기준에 대해서 완성을 하고요. 그리고 제조업체가 조금 더 이런 평가 기준과 이제 이런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조금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뭐 표준 기준서를 개발해서 22년까지 그런 제도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적용되는 것은 23년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23년부터 적용을 하고, 더 가장 중요한 이제 기술 동등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GFSI에 23년에 동등성 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25년까지 GFSI의 기술 동등성을 인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이제 현재 이제 해썹 시스템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영 시스템, 그다음에 식품 방어, 식품 사기 체계를 추가를 하고요. GF 요구사항을 이제 받아가지고 FSC 22000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식품안전국가인증제 법적 근거를 만들 거고요. 또 인증 체계는 현재 해썹은 의무적인 적용 대상이지만은 이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제도는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의무 대상 아니기 때문에 수출업체가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업체에 뭐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적인 사항으로 인증 체계를 이원화해서 구축할 계획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새롭게 만들어지는 관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가 항목별로 업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설을 만들 거고요. 식품 방어라든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등 주요 항목에 대한 관리 가이드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3년부터입니다. 23년부터 시작이 되고, 우선은 이제 어떤 이런 국가인증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한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요. 신청이 끝나고 나면 모든 업체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저희가 또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거쳐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고,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제 맞춤형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23년부터는 이제 기술 동등성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만든 국제 인증 제도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GFSI와 뭐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그래서 실제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취득하게 되면요, 이제 업체에는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야지만 이런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꼭 제공을 할 거고요. 또 이제 국가인증제를 취득을 했을 때는 현재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해썹 의무 적용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고시 개정을 통해 가지고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인증제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하면 제조업체는 우선 이제 뭐 해썹도 받아야 됐고 뭐 민간 인증 규격도 받았어야 됐는데 그 중복 인증에 대한 애로 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또 식품 그렇다 보면은 이제 식품 업계는 이제 수출 경쟁력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수출 산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식품 산업은 사실은 뭐 07년부터 뭐 011년까지는 급속히 증가를 했습니다. 급속히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뭐 국내 내수 산업은 거의 뭐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보고 지금은 수출을 통해서 식품 산업을 활성화해 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국제 인증 제도가 제대로 잘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수출에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수출식품 안전성 검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 최근 이제 11월에 우리나라, 일본, 중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이 RCEP 협정문에 최종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FTA가 체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FTA가 체결이 된다면 향후에는 분명히 관세 장벽은 철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관세 장벽이 조금 더 강화되는 추세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수입국들은 자국의 식품 산업을 조금이라도 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비관세 장벽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상대국은 어떤 우리 업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식품 표시라든가 기준 규격, 그리고 통관 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어떤 진입 장벽이 계속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뭐 부적합 사항만 봤을 때도 17년에서 19년 부적합 발생률은 약 한 1200건 정도 부적합이 발생했는데요. 부적합이 제일 많이 났던 게 표시 기준에 관한 부적합이 많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 서류가 미비하거나 마지막 식품 첨가물을 잘못 썼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많이 났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보만 조금만 더 잘 알았다고 하면은 부적합을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사전 검사제들을 운영을 하고 맞춤형 상담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담과 사전 기준 규격에 대해서는 새롭게 우리가 국가 공인기관을 통해 가지고 검사 성적서를 받고, 그 검사 성적서는 다른 나라 수출 상대국과 이제 동등성을 인정받아서 통관 단계에 조금 더 이제 이점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런 식품 안전 그 규제 검사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총 5개 업체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뭐 그래도 한번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약간 운영상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검사 성적서의 동등성 확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하고 우선 한번 체결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뭐 좀 더 많은 국가와 검사 동등성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범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컨설팅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팀이 수출국 규제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해줍니다. 컨설팅 팀에는 여기 식품안전관리인증원, 그리고 정보원, 그리고 관세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출 시 어떤 구비 서류가 있어야 되는지, 표시 방법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수출 상대국의 기준 규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 다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대국 기준 규격에 따른 이제 안전성 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금 국내에 이제 공인 검사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그리고 SGS 코리아가 지금 같이 저희랑 일을 하고 있고요. 수출국 기준 규격에 따른 이제 이화학적 검사라든가 미생물학적 검사를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올해 7월에 업체 설명회를 개최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 또 9월에 규제 상담회를 거치고 지금은 서류 검토를 하고 있고, 대사관도 우리와 같이 이제 서류 이제 그 상대 기준 규격이 뭔지에 대해서 서류 검토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아마 이번 달 내에 이제 기준 규격 검사가 들어가고 적어도 이제 영문 증명서가 발행이 되게 되면 올해 중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안전 국가인증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지침도 현재 마련 중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건데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좀 더 이런 이제 사전 검사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 신청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자문위원회가 선정 평가를 하고, 그래 참여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실제로 사전 검사제를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전 검사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나머지 이제 기준 규격 검사에 대한 동등성 확보는 현재 지금 뭐 우리 식약처가 중국하고는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하고도 계속 이런 협력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협력 체계를 운영하는 가운데 동등성에 대한 것은 계속 의제로 넣어서 동등성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고, 이런 동등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통관 단계에서는 조금 더 쉽게 통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업체에서는 이런 사전검사제를 통해 가지고 수출 상대국의 통관 절차라든가 식품 표시, 그 기준 규격 등에 뭐 소요되는 어떤 인력이라든가 시간에 대한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수출 상대국 규제에 대한 사전 검사로 부적합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성적서에 대한 동등성이 확보된다면은 아마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그런 보세 창고에서 조금 소요되는 시간까지 전략할 수 있어가지고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가지 다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으로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식품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식품안전협력위원회를 여러 나라랑 운영하게 된다면은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서 식품 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제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두 가지 한번 요약을 하다 보면요. 일단 우리가 식품을 수출하려고 하면은 두 단계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정부 단계의 안전성 검사는 이제 통관 단계에서 기준교육 검사를 받고 통관하는 것이고요. 이 기준교육 통관을 받은 제품이 유통업체로 가서 국제적인 민간 인증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검사해서 통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획 중인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를 한다면은 한 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통관 단계에도 다 이제 동등성 검사라든가 미리 검사를 하고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했기 때문에 통관 단계가 쉽게 통관이 될 거고요. 또 그런 식품안전 인증 제도 때문에 그간에 다른 민간 인증을 취득해야 됐는데 민간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식품 대규모 이거 글로벌 유통업체에 식품을 납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식약처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이 제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